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32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20점대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표님 보실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폭발적인 한 번의 상승은 있어야지 이제 그 수급이 알트코인 쪽으로 온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비트코인이 먼저 가져야지 이제 사실 알트코인으로 가는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. 이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. 조금은 더 비트코인에 네. 집중할 시기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11만 달러가 이번 시즌의 고점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뭐 반감기 시즌이라든지 NBRB 지표 상에 좀 여러 가지 통계를 내보면은 말씀해주신 13만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로 이번 불장의 고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게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도달된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쪽에 수급을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요, 저희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쪽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. 스테이블코인 유동성들 최근에 폭발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.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살펴보겠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뭐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들도 많이 좀 따라온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2,504억 달러, 원화로 한 343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.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향후 5년 내 이것이 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가들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보시면은 테더사 USDT가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죠. 한 1,556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USDC 서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600억 달러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USDC가 최근에 그 주식 상장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. USDC 같은 시가총액도 뭐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하게 있는데요. 이제 6위가 이제 블랙락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비들 펀드라고 하죠. 이것도 이제 뭐 미국채를 사고 있는 코인인데 이것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제 좀 나타나고 있고 7위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죠. 거기서도 USD1입니다. USD1인데요.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번째 페이팔 같은 경우도 페이팔 USD라는 것을 발행해가지고 시가총액을 이제 시비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. 이만큼 뭐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국 국가 차원에서도 뭐 정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이런 제도권에 대해서는 좀 되게 많이 힘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미 달러와 이제 1대1로 연동이 되면서 그것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좀 보통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.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이쪽에서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국의 큰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특히 뭐 USDC 서클사가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이런 제도권 자금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뭐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좀 공급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계속 공급 채굴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비율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오실레이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.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, 이제 주황색 지표가 이제 그 데이터들이고 검정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오실레이터가 이제 인덱스가 전환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친 부분들인데요.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3월 달에 이제 4월 초쯤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 뭐 최근 지난 시간에는 이 오실레이터가 약간 좀 하락하고 있다. 그래서 이것이 하락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침 좀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좀 견인되고 있다. 이런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또 앞서 말씀 주셨던 뭐 NVRB 스코어 이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. NVRB 스코어 G 스코어인데 이것도 저희가 역사적으로는 7 이상에서는 이제 고점이었다. 이때는 좀 매도하기 좀
좋은 타이밍이었고 이게 0 밑이었을 때는 좀 저점이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반감기가 2012년, 16년, 20년, 24년에 있었는데요. 2012년도에도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쭉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2016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가다가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20년 반감기 이후에도 이렇게 그 MBRB 지수코가 급등하는 신호가 있었습니다. 그때가 이제 각 보시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. 이번에도 이 인덱스 자체는 이제 꾸준하게 뭐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좀 급등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는 뭐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네, 200주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이제 좀 중장기 호흡으로 이제 사이클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. 이것도 200주 이동 평균선이 월 상승률이 한 10% 이상 상회했을 때, 색깔이 보시면 빨간 색깔이 나타났을 때, 이럴 때가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, 200주 이동 평균선 하회했을 때, 이때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인데요. 이때는 좀 저점이었다,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24년 이후,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죠.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다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고 이렇게 특히 뭐 노란색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도 저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인데요. 투자자산 시장의 심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. 80 이상에서는 극도의 탐욕, 매도 타이밍, 그리고 20 이하에서는 극도의 공포,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23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요. 24년 초에 70K를 한번 넘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7만 불이죠. 7만 불을 넘었을 때 한번 공포가 이제 탐욕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좀 행보를 하면서 다시 더욱 그 공포로 내려왔습니다. 사실 이때 사실 샀으면 좀 좋았겠죠. 이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전환되어서 약 플러스 한 4만 불 정도 올라가면서 11만 불을 한번 터치를 하였고 이후에 다시 또 하락하면서 25년 4월에 다시 한 7만 불까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7만 4천 불 이후에 다시 또 빠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탐욕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. 지금 11만 불을 계속 두들기고 있지 않습니까? 11만 불 두들겼다 10만 8천 불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좀 두들기는 순간 그 순간은 이제 조금 더 좀 업사이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한 13만 불, 15만 불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.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의 투심들을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공포 탐욕 지수는 주식 시장에서도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장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130에서 150K까지 가게 된다면 알트코인 움직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매크로 이슈를 보았을 때도 또는 이제 가상자산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도 충분히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블록 채굴 난이도 이것이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회사들의 원가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원가의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도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이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위기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블록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이런 컴퓨팅 파워, 에너지, 뭐 운영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것들이 결국에는 뭐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도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와 관련해서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이것들이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. 채굴자 항복이라는 것이 채굴자들이 이런 원가 부담을 좀 못 이겨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시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채굴자 항복하는 시기가 이제 분홍색으로 나타낸 기간이 채굴자가 좀 항복하는 기간이다. 그래서 이때는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는 그런 매도세가 좀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좀 가격이 하락한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런 하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하얀색 부분에서는 조금 매수하기 좀 좋은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얀색으로 좀 전환되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든 또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2025년도에 들어서서는요.
2월 정도죠. 2월 정도에 이제 이런 관세 이슈와 같이 힘입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채굴 항복의 시즌이 있었고요. 그리고 5월 달에 잠깐 이렇게 항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매수 타이밍으로 되었던 흰색 부분 있죠. 이 시기에는 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해시리본 인디케이터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전환이 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참고하기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다음은 이제 미실현 순손익 NUPL이라는 지표입니다. 이것도 MVRB랑 좀 비슷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지표도 이제 고점을 판단하는 신호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NUPR이 0.75 이상일 때 좀 탐욕이었고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. 이 시기가 2021년 하반기 그리고 13년, 14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21년도에 있었다라고 이제 검정 색깔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초록색 구간에 있거든요. 초록색 구간이 한 50%에서 75% 사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 기간은 약간 좀 상승장이 이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파란 색깔 75%를 넘어섰을 때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